국세청 명단에 구창모, 김혜선, 왜 이 사람들의 이름이 올랐을까요? 조금 전이었습니다.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이 공개가 됐는데 우리도 잘 아는 저기 계신 인물들도 있습니다. 황수연 앵커가 먼저 짚어봅니다. 국세청이 올해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을 새로 공개했습니다. 2만 명 정도의 이름이 올라와 있었는데요. 꽤 익숙한 인물들도 있었습니다. 록밴드 송골매의 보컬로 인기를 끌었던 가수 구창모 씨가 세금 3억 8천만 원을, 그리고 배우 김혜선 씨가 세금 4억 원을 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이렇게 연예인들뿐만 아니라 유병헌 전 세무그룹 회장의 장녀죠. 유섬나 씨 등 유 씨 일가도 증여세 115억 원을 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명단에 이름이 올라 있었습니다. 국세청이 오늘 발표한 총 체납액은 무려 11조 4천억 원이 넘었고, 납부 여력이 있으면서도 재산을 숨기고 호화롭게 생활하는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고액 상습 체납자들 몇몇을 좀 살펴볼 얘기들이 참 많아서요. 세 분의 전문가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먼저 김복준 교수님이죠. 네. 황수연 앵커가 잠깐 언급은 하긴 했는데 유병헌 회장의 자녀들이 무려 115억 원의 세금을 왔는데요. 예, 이게 이제 지금 보니까 연대 납세 의무자로 설정이 된 것 같습니다. 이게 즉 말하면 이제 원칙적으로 하나의 납세 의무가 여러 사람한테 동시에 발생하는, 그러니까 연대 납세 의무라고 해가지고 유섬나, 유상나, 아마 지금 도피 중인 유혁기, 그렇죠. 뭐 전부 포함해서 한 115억 정도가 체납자로 선정이 된 것 같습니다. 예, 뭐 양 변호사님 저도 앞서서 브리핑을 하긴 했지만 뭐 구창모 씨나 김혜선 씨 같은 연예인들뿐만 아니라 김우중 전 대우 회장도 양도소득세를 무려 300억 원 넘게 안 냈어요. 그렇습니다. 이 체납 세액을 보면 일반 국민들께서는 참 와닿지 않을 금액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가장 이제 눈에 띄는 것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김우중 전 대우 회장인데요. 369억 원입니다. 무려 369억 원이 이게 한 건이 아니라 양도소득세 체납을 포함해서 한 4건 정도가 이제 누적이 돼서 책정된 금액이고요. 그 외에도 쭉 이제 명단을 보면 사실 이제 많은 국민들이 익숙하신 이름들을 쉽게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 중에 이제 한 명도 굉장히 유명하셨던 가수 이제 구창모 씨도 양도소득세를 포함한 한 4건 정도 누적된 체납 세액이 있고요. 이게 3억 8천만 원 정도에 달합니다. 그리고 김혜선 씨 같은 경우에는 여러 차례 방송에서도 소개됐던 것처럼 뭐 전 남편의 뭐 빚을 떠안고 사업 실패도 여러 차례 거치면서 빚이 많다 뭐 이렇게 방송에 많이 나왔었는데 종합소득세를 포함해서 한 8건이 누적돼서 4억 원 정도 체납하고 있습니다. 박 변호사님. 네. 그런데 왜 양도소득세 4억 원을 못 냈다는 겁니까? 구창모 씨는요? 글쎄요, 뭐 아마 양도소득세라고 하는 거는 집을 팔고 그 차액에 대해서 세금을 이제 무는 건데 아마 그 세금을 못 납부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거 외에도 등 한 4건 정도니까 아마 다른 것도 양도소득 비롯해서 다른 세금 체납도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구창모 씨 같은 경우는 사실은 상당히 유명했습니다. 송골매라는 아주 불세출의 그 그룹의 리더 보컬 하다가 솔로로 독립해가지고도 뭐 어쩌다가 지금 그대라든지 희나리 뭐 이런 걸로 아주 대박을 쳤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아시아의 우즈베키스탄인데 키르기스탄에 사업을 갔는데 그 사업하는 과정에서 약간 세금을 못 냈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아, 그러니까 정확히 왜 체납을 했는지에 대한 이유는 아직 밝혀진 게 없고. 그렇죠. 체납하면 돈이 없어서 못 낼 건데 그 이유는 충분히 밝히지는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양 변호사님 좀 추측을 해보자면 구창모 씨가 최근에 말씀처럼 키르기스탄에서 골프장 사업을 했다고 하잖아요. 이게 좀 잘 안 됐다. 저희가 이렇게 봐야 될까요? 그런 것도 조금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본인이 이제 스스로 이제 인터뷰 중에서 평가를 했을 때 나는 사업가보다는 가수로서 좀 더 이제 잘 활동한 것 같다라는 이제 평가를 본인이 내놓으셨거든요. 사실 조금은 낯선 내용일 수 있는데 키르기스탄에 이제 골프장 사업을 하셨다 그래요. 그러면 규모가 굉장히 클 거잖아요. 91년도에 카자흐스탄 가요제에 간 게 이제 2년이 돼서 중앙아시아에서 한 10년 동안 사업을 했다고 하는데요. 지금 그렇다고 이제 사업을 완전히 놓으셨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지금 현재 이제 한 건축회사의 이제 사장으로 또 등기가 돼 있다고 하시고요. 그와 더불어서 사실 방송 활동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아무래도 이제 사업을 크게 벌이고 확장하면서 손해도 보게 되면서 체납 세액이 발생하게 된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4억 원의 체납액이 있다. 왜냐하면 제가 한 6, 7년 전쯤에 박지훈 변호사님, 구창모 씨가
원래 그 같은 그 그룹의 멤버였던 배철수 씨는 DJ 활동을 꽤 오래 해서 한 6, 7년 전쯤에 본인도 DJ로 데뷔한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 사업 실패도 좀 있었나 보더라고요. 그렇죠. 골프장 사업을 키르기스탄에서 했는데 막 건축 사업도 좀 한 걸로 보이고요. 또 키르기스탄에서 방송 사업도 좀 한 걸로 보이는데 그 중간에 사업 실패를 지금 나오는 것처럼 2번 정도 맛봤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예. 그 과정에서 아마 생겼던 세금 체납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다만 이제 본인 입장에서는 일단은 그걸 좀 사업을 좀 정리하고 방송도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었는데 아마 사업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뭐 이렇게 공개됐기 때문에 조금 타격이 있었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네요. 예, 김 교수님, 네. 가수 구창모 씨뿐만 아니라 네. 옆에 보시면 배우 김혜선 씨도 이번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단 말이에요. 네, 예. 그런데 김혜선 씨 뭐 지난 과거에 뭐 간이회생도 신청했다. 제가 이런 보도도 본 것 네, 같은데 어떻게 된 영문인가요? 아마 김혜선 씨 뭐 본인이 얘기 다 하셨지만 참 제가 좋아하는 배우인데요. 네. 2번 정도의 이혼을 좀 거쳤죠. 그리고 이제 3번째 만난 그 남편분하고 잘 살고 계시는데 아마 그 전 남편이 채무를 진 거를 이제 아마 보증을 섰던 것 같아요. 그게 한 17억 정도 되는데 아이들 친권하고 양육권을 가져오는 조건으로 남편의 빚을 떠안았던 게 한 17억 정도 된다고 해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그 빚을 좀 갚아보려고 어떤 사업을 좀 하다가 거기에서 사업이 잘 안 돼갖고 한 7억 정도 또 빚이 오히려 늘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20여 원이 넘다 보니까 본인이 이제 이 감당하기가 어려워서 간이회생 아마 그 신청을 한 걸로 보입니다. 아마 간이회생 신청 뭐 변호사님들 계시니까 뭐 아시겠지만 30억 이하 정도 되면 법원 관리하에 뭐 한 10여 년 그 기간을 두고 서서히 갚아가는 제도 아닙니까? 예. 양 변호사님. 근데 글쎄 채무 초객이 한 20억이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김혜선 씨. 그런데 글쎄요, 저게 아무리 빚이 저렇게 채무 관계가 많아도 이 체납과는 또 별개의 문제. 그러니까 좀 이게 참작이 되는 건지 저는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사실 이제 회생 절차에 들어가면은 그게 참작이 될 수는 있겠죠. 왜냐하면 채무액이 워낙 많게 되면 예. 이 사람이 현실적으로 갚기는 어렵다라고 판단이 돼서 이제 그러면 천천히 나눠서 이제 분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제 간이회생 절차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내가 채무액이 너무 많아요라고 하면 그게 이제 반영이 될 수는 있지만 사실상 이제 세금을 징수하는 입장의 국세청의 입장에서는 예. 이 사람이 뭐 여러 사람과 채무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는 거를 고려 대상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국세청에서도 이 미납한 세금액이 2억 원 이하가 되지 않는 이상 계속 매년 이제 공개를 하겠다라는 방침을 밝히고 있고요. 예. 김혜선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액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지금 본인도 조금 힘들어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이걸 법적으로 풀어야지 그냥 이제 나는 채무가 많아서 너무 힘들다라고 하는 것은 뭐 국세청이라든지 뭐 일반 대중의 입장에서도 전혀 용납을 할 수 없는 이해가 됐어요. 예. 이 김혜선 씨가요, 얼마 전에 그 잠깐 화면으로도 여러분들이 봤었지만 3번째 결혼을 당당히 밝혀서 화제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때 모습 한번 같이 보고 오시죠. 늘 변함없는 웃음으로 제게 다가왔었어요. 그래서 참 사람이 성실하고 괜찮으신 분인 것 같다라는 그런 좋은 마음으로 항상 대했었는데 그것이 처음 인연이 됐었고 저를 행복하게 한번 해주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지셨던 것 같아요. 반신반의한 마음으로 받아들였는데 그걸 진심이라는 걸 나중에 알았었고 이런 사람이면 행복하게 살 수 있겠다. 많이들 걱정하실 텐데 저 결혼도 했고 열심히 행복하게 잘 살아갈 테니까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세요. 저도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그 세금 체납 상습 체납자 명단에서 이제 구창모 씨 그리고 연예인 김혜선 씨가 다 올랐는데 박준 변호사님. 작년에도 저희가 좀 찾아보니까 신은경 씨와 심영래 씨도 체납자 명단에 올랐었네요. 매년 공개를 합니다. 작년까지는 3억이 기준이었는데 올해부터는 2억으로 이제 다운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작년에도 신은경 씨는 한 7억 내지 8억 정도, 심영래 씨도 10몇 억의 체납이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도 뭐 전혀 세금을 내지 못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기재가 됐고 신은경, 심영래도 지금 고액 체납자 명단에 지금 기재가 된 그런 상황입니다. 예, 뭐 양 변호사님 사실 세금은 모든 국민이 내야 하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내야 할 것 같긴 한데 물론 돈이 있으면서도 안 내면 나쁜 거지만 없으면서 못 내는 경우도 있을 텐데 만약 뭐 구창모 씨나
이런 김혜선 씨 같은 분들 돈이 없어서 못 내는 상황이라면 방법이 좀 있을까요? 그게요. 사실은 이제 돈이 없다라고 하는 게 상당히 주관적일 수가 있어서 예. 만약에 본인 뭐 명의로 된 뭐 건물이나 부동산 같은 그런 것들이 있거나 아니면 그게 아니라 동산이라고 하더라도 조금이라도 재산이 있으면 그 부분까지 이제 환가에서 사실은 납부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국세청은 이렇게 명단을 공개해서 뭐 공개적으로 조금은 사회적으로 이렇게 이제 경고를 주는 방법과 더불어서 뒤로는 당연히 이제 법적으로 빨리 돈을 달라라고 하는 이제 절차도 밟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와 더불어서 조금이라도 재산이 있으면 그게 얼마든지 가압류 대상이 될 수가 있어서 뭐 일명 뭐 차압딱지를 붙인다라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본인이 갖고 있는 그 어떤 것이라도 다 국세청에게 이제 징수가 돼서 환가액으로 환가가 돼가지고 다 이제 납부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예, 양 변호사님 지금 오늘 이 영상이 국세청에서 공개한 영상인데 말씀처럼 이렇게 집에 찾아가서 금고 같은 데 숨겨놓은 현금이나 뭐 귀금속 같은 거를 압수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뭐 이렇게 이런 정도의 거액의 체납액이 발생을 하려면 대부분의 뭐 큰 사업의 실패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우여곡절 끝에 저렇게 이제 체납액이 발생하게 되는데 겉으로는 내 명의의 재산 뭐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해놓고 저렇게 집에서는 사실은 뭐 소파에 안에 숨겨놓는다든지 금고에 비밀 금고에 저장을 해둔다든지 저렇게 하는데 뒤지니까 나오는 돈들이 꽤 많네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 이제 국세청에 가서 직접 저렇게 다 찾아가지고 현금이라면 뭐 바로 이제 징수를 할 수 있게 되겠고요. 그게 아니라 이제 물건 같은 경우에는 환가에서 징수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체납자 명단에 뭐 연예인들만 있는 건 아니고요. 뭐 그렇죠. 주요 기업인들도 있고. 그래서 유병헌 회장의 이제 자제들도 이름이 올라 있는데 어쨌든 박준 변호사님. 네. 연예인들이 사업이 잘 됐을 때는 여러 가지 스포트라이트를 많이 받고 좋은 평가를 받는 반면에 이렇게 실패했을 때는 체납자 명단에까지 이름이 올라오면서 뭐 일반인보다 뭐 이미지 타격이 더 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일반인들이 만약 체납을 한다 그러면 뭐 공개를 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누군지 뭐 인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연예인들은 원래도 유명세가 있는데 체납 명단에 공개가 된다 그러면 앞으로 사업을 하는데도 지장이 될 수가 있어요. 사실은 구창모 씨 같은 경우는 아마도 좀 복귀를 좀 하려고 아마 좀 시도를 한 걸로 보이는데 그런 경우에는 복귀에도 좀 지장이 될 수가 있고요. 또 세금 같은 경우는 파산 절차를 통해서 구제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갚을 수 있어야 계속 추적이 아마 들어올 걸로 보이고 그래서 아마 연예인들 입장에서는 결국 세금은 계속 갚아야 되는 상황이고 그게 계속 공개가 된다 그러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도 있는 돈을 번다 그러면 그쪽으로 세금을 먼저 갚는 쪽으로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조금 전에 공개된 이 체납자 명단 몇 면을 한번 살펴봤고요. 체납 세액을 보면 일반 국민들께서는 참 와닿지 않을 금액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가장 이제 눈에 띄는 것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김우중 전 대우 회장인데요. 369억 원입니다. 무슨 예. 369억 원이 이게 한 건이 아니라 양도소득세 체납을 포함해서 한 4건 정도가 이제 누적이 돼서 책정된 금액이고요. 예. 그 외에도 쭉 이제 명단을 보면 사실 이제 많은 국민들이 익숙하신 이름들을 쉽게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 중에 이제 한 명도 굉장히 유명하셨던 가수 이제 구창모 씨도 양도소득세를 포함한 한 4건 정도 누적된 체납 세액이 있고요. 이게 3억 8천만 원 정도에 달합니다. 그리고 예. 김혜선 씨 같은 경우에는 여러 차례 방송에서도 소개됐던 것처럼 뭐 전 남편의 뭐 빚을 떠안고 사업 실패도 여러 차례 거치면서 빚이 많다 뭐 이렇게 방송이 많이 나왔었는데 종합소득세를 포함해서 한 8건이 누적돼서 4억 원 정도 체납하고 있습니다. 예. 박 변호사님. 네. 그런데 왜 양도소득세 4억 원을 못 냈다는 겁니까? 구창모 씨는요? 글쎄요, 아마 양도소득세라고 하는 거는 집을 국세청 명단에 구창모, 김혜선 왜 이 사람들의 이름이 올랐을까요? 조금 전이었습니다.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이 공개가 됐는데 우리도 잘 아는 저기 계신 인물들도 있습니다. 황수연 앵커가 먼저 짚어봅니다. 국세청이 올해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을 새로 공개했습니다. 2만 명 정도의 이름이 올라와 있었는데요. 꽤 익숙한 인물들도 있었습니다. 록밴드 송골매의 보컬로 인기를 끌었던 가수 구창모 씨가 세금 3억 8천만 원을 그리고 배우 김혜선 씨가 세금 4억 원을 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이렇게 연예인들뿐만 아니라 유병헌 전 세무그룹 회장의 장녀죠. 유솜락 씨 등 유 씨 일가도 증여세 115억 원을 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명단에 이름이 올라 있었습니다. 국세청이 오늘 발표한 총 체납액은 무려 11조 4천억 원이 넘었고 납부 여력이 있으면서도 재산을 숨기고 호화롭게 생활하는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고액 상습 체납자들 몇몇을 좀 살펴볼 얘기들이 참 많아서요. 세 분의 전문가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먼저 김복준 교수님이죠. 황수연 앵커가 잠깐 언급은 하긴 했는데 유병원 회장의 자녀들이 무려 115억 원의 세금을 안는데요. 예, 이게 이제 지금 보니까 연대 납세 의무자로 설정이 된 것 같습니다. 이게 즉 말하면 이제 원칙적으로 하나의 납세 의무가 여러 사람한테 동시에 발생하는, 그러니까 연대 납세 의무라고 해가지고 유섬나, 유상나, 아마 지금 도피 중인 유역기, 그렇죠. 뭐 전부 포함해서 한 115억 정도가 체납자로 선정이 된 것 같습니다. 예. 뭐 양 변호사님 저도 앞서서 브리핑을 하긴 했지만 뭐 구창모 씨나 김혜선 씨 같은 연예인들뿐만 아니라 김우중 전 대우회장도 양도소득세를 무려 300억 원 넘게 안 냈어요. 그렇습니다. 이 세난 사업가보다는 가수로서 좀 더 이제 잘 활동한 것 같다라는 이제 평가를 본인이 내놓으셨거든요. 사실 조금은 낯선 내용일 수 있는데, 키르기스스탄에 이제 골프장 사업을 하셨다 그래요. 그러면 규모가 굉장히 클 거잖아요. 예. 91년도에 카자흐스탄 가요제 간 게 이제 2년이 돼서 예. 중앙아시아에서 한 10년 동안 사업을 했다고 하는데요. 지금 그렇다고 이제 사업을 완전히 놓으셨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지금 현재 이제 한 건축회사의 이제 사장으로 또 등기가 돼 있다고 하시고요. 예. 그와 더불어서 사실 방송 활동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아무래도 이제 뭐 사업을 크게 벌이고 확장하면서 손해도 보게 되면서 체납 세액이 발생하게 된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4억 원의 체납액이다. 왜냐하면 제가 한 6, 7년 전쯤에 박지훈 변호사님, 구창모 씨가 원래 그 같은 그 그룹의 멤버였던 배철수 씨는 DJ 활동을 꽤 오래 해서 한 6, 7년 전쯤에 본인도 DJ로 데뷔한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 사업 실패도 좀 있었나 보더라고요. 그렇죠. 골프장 사업을 키르기스탄에서 했는데 팔고 그 차액에 대해서 세금을 이제 무는 건데 아마 그 세금을 못 납부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거 외에도 등 한 4건 정도니까 아마 다른 것들 양도소득 비롯해서 다른 세금 체납도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구창모 씨 같은 경우는 사실은 상당히 유명했습니다. 송골매라는 아주 불세출의 그 그룹의 리더 보컬 하다가 솔로로 독립해가지고도 뭐 어쩌다가 지금 그대라든지 희나리 뭐 이런 걸로 아주 대박을 쳤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아시아의 우즈베키스탄인데 키르기스탄에 사업을 갔는데 그 사업하는 과정에서 약간 세금을 못 냈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아, 그러니까 정확히 왜 체납을 했는지에 대한 이유는 아직 밝혀진 게 없고. 그렇죠. 최근에 하면 돈이 없어서 못 낼 건데 그 이유는 충분히 밝히지는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뭐 양 변호사님 좀 추측을 해보자면 구창모 씨가 최근에 말씀처럼 키르기스탄에서 골프장 사업을 했다고 하잖아요. 뭐 이게 좀 잘 안 됐다. 저희가 이렇게 봐야 될까요? 그런 것도 조금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본인이 이제 스스로 이제 인터뷰 중에서 평가를 했을 때 나는